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만큼이나 엄마표 영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도 대치동일 거라고 그런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엄마표 영어 이제 선배맘님 한 분 모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유명하신 이제 엄마표 영어 선배맘 작가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그림책의 기적을 쓴 꽃님애미 전은주입니다. 지금은 락키비움 제이라는 그림책 전문 잡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이제 출판하고도 계시고요. 네, 네.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 네, 이제 이 엄마표 영어를 하신 분들 중에서 다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도 이제 엄마표 영어 성공하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독특한 이력이 제 눈에 이제 띄었어요. 작가님이 대치동 출신, 예,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우신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조금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째는 대치동에서 강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네. 둘째는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네, 다 강남에 대치동 바운더리죠. 사실은 제가 제 팔로워들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강남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심지어 제 수업도 강남 사시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여태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강남 사시는 분인데도 엄마표 영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조금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수많은 분들의 이제 제일 1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치동에서 엄마표 영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든지 대치동 하면은 학원이 제일 좀 유명하잖아요. 대치동 하면 무조건 학원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어떤 주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엄마표를 선택하시게 된 아이표라고 해도 되겠죠, 작가님? 네.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만큼이나 엄마표 영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도 대치동일 거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엄마표 영어가 진짜 진도 빼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네. 어렸을 때 영어를 안 했다. 어렸을 때 영어를 안 해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들어갈 학원이 없다. 뭐 이런 경우에 얘를 가장 진도를 빨리 빼서 그 적절한 어느 학원 레벨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엄마표로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엄마표의 장점이자 단점이 네. 24시간 굴러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뭔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장점도 24시간 굴러갈 수 있다는 거고 네. 단점도 24시간 굴러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꼭 2시에서 4시까지만 영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 2시간씩 하는 영어를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고 오늘 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에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영어 책을 읽고 영어 컨텐츠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느 날 좋은 날은 24시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의 생체 리듬에 그럼요. 따라서. 그러니까 네. 아이 컨디션과 그날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되는 경우는 너 어제도 24시간 했는데 오늘도 24시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단점이죠. 그럼 당연히 단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이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아마 이 채널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 좋아하는 책을 네. 갖고 좋아하는 컨텐츠로 아이를 이끌어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아이가 집중해서 할 수 가장 컨디션 좋을 때 하는데 이게 진도가 왜 안 나가겠어요. 그러네요. 영어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대치동 안에 만약에 엄마가 가르치는 거를 엄마표라고 얘기하신다면 순수 엄마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된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그쵸.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그리고 양육자가 한 가정 전체가 특정 컨텐츠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로 가득 채워가면서 함께 간다. 함께 간다는 의미, 엄마가 함께 간다, 양육자가 함께 간다. 이걸 저는 엄마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 보내면 엄마표가 아닌가? 아니요. 학원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엄마표죠. 그러면 집에 과외 오면 엄마표가 아닌가? 아니요. 그 과외에서 배우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가 이걸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게 엄마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학원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버무려진 엄마표가 제일 많이 되는 것도 저는 대치동이 아닐까. 물론 네, 네. 전국에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각종 이제 교육 특구에서도 분명히 잘한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대치동이 제일 많은 게 아닌가. 제일 많은지 어떤지 모릅니다. 좀 하지만 상징적이니까 대치동이라는 곳이.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12년 무사교육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이 12년 무사교육이 12년 동안 학원 근처도 안 가봤냐? 그건 아니고 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국어학원 가볼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학원을 보냈더니 한 2주 다니다가 엄마 나 충분해. 이제 이번 여기 이 학원에서 이번 내가 원했던 건 다 배웠어. 그래서 2주 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수학 학원은 2달 반 만에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몇 번 시도들을 계속 했었어요. 학원 필요하면 얘기해. 그리고 과외도 필요하면 얘기해. 늘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12년 무사교육이라고 해서 학원을 안 보냈다고 해서 제가 학원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할 때 쓰는 학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적절한 학원의 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취미가 학원 커리큘럼 보는 거예요. 무슨 변태적인 취미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치동에 있다 보면 주워 듣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학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또 역으로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것도 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교보문고나 이제 이렇게 영어 교재 같은 거 많이 파는 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점에 가서 쫙 꺼내놓고 훑어보는 것도 비교도 해보시고 취미고요. 제가 예전에 한 학년 특정 학년에 수학 문제집을 10권 정도 산 적이 있어요. 10권 정도 사서 아들내미한테 10권을 다 풀라고 했으면 우리 아들이 집 나갔을 것 같고요. 10권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저 많은 문제집들이 뭐가 다른지를 학년마다 한 권씩 골라서 보면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연구비라고 생각하고 같은 학년 같은 학기 거를 10개를 뽑아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다항식을 가령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라면 교재별로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다 뽑아서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영어도 리딩 레벨 만약에 뭐 비기너 레벨이다 혹은 비기너에서 한 3레벨 정도로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이 수준 차이가 있는지 이 교재의 3레벨과 이 교재의 3레벨은 어떻게 다른지 한 20권 정도 사서 분석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강의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을 키울 때 얘한테 가장 적절한 교재를 맞춰주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학원들마다 이 학원은 특징이 뭐고 저 학원은 특징이 뭐고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학원을 안 보낸 가장 큰 이유라면 제 마음에 쏙 드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엄마 마음에 쏙 드는 학원이 없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에게 가장 내 아이가 재밌어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기는 하겠지만 그 커리큘럼이 내 아이와는 맞지 않다는 건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학원들 뭐 유명하고 그 좋다는 학원들 많지만 그 학원을 꼭 보내야 하는 이유는 없어지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뭐 커리 중에서 뭐 토론 같은 거. 그렇죠. 토론을 해라 그러면 요즘은 이런 주제를 좀 덜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딸내미 5학년 때 어느 영어 학원에서 토론 주제를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어떤 거를 지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5학년이 우리 말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면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5학년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영어 문법을 그 당시에는 이제 탭스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탭스를 했는데 탭스 문법, 탭스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토플은 이 주제를 얘가 우리말로도 재미없어 하는데 구태여 이걸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에 정 뗄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죠. 음,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네. 딸이 학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음. 정해진 시간에 가는 학원 안 갈 거야, 학원 싫어 이런 게 아니라요. 저희 딸은 학원을 다니면서 생기는 로스 타임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는 2시에 끝났는데 학원은 네네. 3시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오는 시간이 아무리 5분밖에 안 걸리더라도 집에 와서 5분 후에 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와서 30분 쉬고 5분 걸려서 나가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뭐 먹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걸 싫어했어요. 그걸 싫어해서 2시간 공부하겠다고 내가 왔다 갔다 1시간 잃어버리는 건 싫어 라고 얘기하고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만큼 공부를 하고 어느 만큼 오늘 책상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었지만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딸 자랑하지 마라, 재수없 이러시거든요. 그러시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공부에 대한 자기의 공부 상태에 대한 그렇죠, 메타인지를 네. 할 수 있게 키운 게 저는 엄마표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조절을 하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아무래도 그렇게- 엄마가 자꾸 이렇게 질문도 던지게 되고 그럼요. 정말 필요한 거 맞니? 이런 네. 얘기를 저도 많이 했었던 네. 것 같아요. 하루에 필요한 12번도 거야? 더 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맞아요. 책이 좋아? 이 책이 좋아? 이 책 좋아? 이 권도 이 책 읽을까? 얼마만큼 재밌었어?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게 너한테 제일 재밌었어? 이런 의견을 늘 물어왔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항상 네, 의견을 그럼요. 묻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이가 어떤 게 다 나한테 제일 공부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할 있게 수밖에 해주니까. 없죠. 예. 네. 그래서 저희 딸은 그걸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단어 외우는 아이로, 영어 단어 외우는 아이로. 그래서 5층 아파트인데 네네. 이제 동네 엄마들이 저보고 뭐야 그 집 딸은 엘리베이터에서 단어 외우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집 딸은 맨날 그 공부만 해 이렇게 소문이 1차 소문이 났어요. 네네. 그런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른 엄마가 물어봤대요. 너는 어쩜 이렇게 공부를 엘리베이터에서도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게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 엄마한테 그랬대요. 여기에서 단어를 공부해야 제가 큰 덩어리로 놀 수 있어요. 라고 그랬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똑똑하게 또 얘기를. 오가는 길에 이렇게 로스 타임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생기는 시간은 싫고 그거 모아가지고 다 공부하고 자기는 3시간 몰아서 놀겠다는 거예요. 저희 딸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이돌 덕후이기도 하고요. 화장 덕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네. 저 올 때 화장 다 딸이 해주고. 이렇게 화장과 아이돌을 좋아하던 아이가 서울대 갔다고. 그럼요. 왜냐면 나머지 시간을 다 공부했다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거를 스스로 뭔가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네. 나에게 필요한 시간 그리고 내가 놀 놀고 수 싶은 있는 시간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걸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 공부로 돌리는 그거를 또 거죠. 엄마가 눈 감아 주셨다라는 게 조금 참 큰 효과가 아니었을까. 무슨 생각이 양심이 들어요. 있지. 예. 짜투리 시간 모아서 공부하는 애한테 공부를 24시간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죠. 큰 덩어리를 공부하고 짜투리 시간에 놀면 좋겠지만 그건 자기의 선택이죠. 자기가 저희 둘째를 보니까 짜투리도 놀고 큰 시간도 놀고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케바케가 항상 이렇게 모든 교육 이야기에 적용이 되는데 작가님이 또 둘째는 또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항상 제가 선배맘님들 오면 항상 여쭤봐요. 왜냐면은 좋았던 얘기는 다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책에다가도 다 썼고 후회하시는 거 어떤 점이 좀 후회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첫째 아이를 키울 때 후회하는 점은 하라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표 영어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대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육아 커뮤니티, 네, 뭐 육아 이런 데서 커뮤니티 얘기가 같은 되는 데서 것. 선배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이 책 좋더라. 저 어, 책 좋더라 하는 거 다 어. 했죠. 그랬던 게 좀 후회가 되고요. 성과는 좋았는데 성과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과는 좋았는데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라 좋다고 하는 거 다 하느라고 제가 저 자신을 의심한 시간, 우리 아이를 의심한 시간, 내면에서 약간 좀 갈등을 겪었던 시간들 그게 좀 후회가 되시는구나. 애는 애 속도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쟤는 왜 영어로 말하기를 안 하지? 이런 거예요. 걔는 평상시에 우리말로도 막 그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팩트 좋아하고 설명문 쓰기 좋아하는 이성적이고 애한테, 약간 논리적인 스타일인 네, 것 그런 같아요. 애한테 남들이 영어 동화 쓰기를 하면 좋단다 그러면 동화를 왜 안 쓸까 이런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어떤 취향이 맞지 않거나 네, 취향이 성향이 맞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어떤 네. 그런 고민에 쏟는 에너지 그게 굉장히 좀 그거를 할 필요가 후회되신다. 없었다는데 그런 것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후회하는 점은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그 엄마표 영어든 뭐든 육아 자체에 대해서 육아 전반에 대해서 저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네. 그거는 케바케 에바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애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다라는 것만 진실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애마다 다르지. 그리고 언니가 해봤는데 그거 다 할 필요 없더라 이런 마음으로 너무 안 해준 거. 너무 안 해줘서. 너무 방치를 했다. 너무 방치를 했죠. 너무 방치를 해서 네. 정말 어느 날 정신을 차려봤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초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알파벳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네 누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영어로 논설문을 쓰고 있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가 2학년까지 알파벳도 몰랐는데 뭐 1년 반 만에 해리포터 어떻게 읽게 되신 건지 책의 부제가 네. 알파벳도 모르던 네. 아이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기까지 네, 이거거든요. 핵심만 말씀을 딱 해주신다면 가르치셨나요? 함께 하셨나요? 함께 했죠. 가르쳤으면 네. 절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림책은 최고의 영어 교재다. 3,500권의 그림책으로 영어를 깨우친 꽃님이네 행복한 영어 공부 비결 이렇게 저도 써놨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영어 책이 교재지 이런 말. 그럼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문법을 가르쳤으면 1년 반 후에 해리포터를 못 읽었을 것 같은데요. 3,500권 사실 이게 말이 3,500권이지 3,500권 더 읽었어요. 3,500권. 근데 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걸 읽었던 시기가 해외에 계셨을 때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이렇게 1년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1년 반 동안 3,500권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이니까 영어 책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그 생각을 하시거든요. 외국이니까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영어가 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게 미친 영향보다 영어 책의 노출이 쉬운 환경이었다는 게 더 저는 결정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어도 도서관 안 가는 집들 많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해외에 있어도, 유학 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노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럼요. 네. 어학연수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네네. 가잖아요. 지금은 안 가는 거 맞죠? 제 주변에 요새 맞아요. 들어서 요즘에는 가는 많이 경우 줄었어요. 본 적이 기러기 없는 아빠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도 성공한 집보다 실패한 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패라는 거는 뭐냐면 타 문화를 경험하고 아이의 어떤 생각의 폭이 넓어진 거가 실패냐 성공이냐에 들어간다면 그건 대부분 다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딱 영어라는 키워드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애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시기가 아기 때들이잖아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때 많이 가잖아요. 이때 네. 영어 아무리 해와봐야 놀이터 영어거든요. 놀이터 영어에 생존 영어에 가깝고 해낼 수 있는 이 그 영어 수준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닦아온 영어의 기반을 그 이후에 어떻게 끌고 나갔는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책의 노출을 그 당시에 많이 시켰고 그때 가서야 깨달았어요. 첫째 아이에게 제가 해주라는 좋은 것들 다 해주면서도 내가 교제를 해줬구나.
그 읽으라는 리더스 읽고 리더스북 같은 리더스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리더스북은 특정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책이잖아요. 읽기 유창성을 키워주기 위한 레벨별로 분류된 책인데 그런 책들을 그림 읽고 글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림책인 줄 알았구나. 그림책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좀 못해줬구나. 네, 그러면 첫째와 둘째에 대한 뭐 교육 방식이 엄마표 영어 교육 방식이 좀 달랐나요? 그렇죠. 그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교육 방식도 달랐지만 교재 자체가 달랐어요. 첫째 아이는 제가 정말 리더스 북을 되게 많이 읽혔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영어를 가르치기에 우리나라에 그림 있고 글자 있으면 리더스북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네, 그림책은 정말 노브영이나 픽토리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정말 다양하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레벨을 따박따박 따라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책만으로 가서 리더스북이나 챕터북은 생략된 상태로 바로 소설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얘가 리더스북이나 챕터북은 나중에 재미로 읽었어요. 재미로 자기 연령에 맞는 책들을 읽을 때 챕터북, 해리포터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때 챕터북들을 너무 신나게 잘 읽었죠. 근데 이 책의 광고 문구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기까지 어떤 비결이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리포터를 얘가 읽었던 시기가 3학년 겨울방학이거든요. 그런데 3학년 겨울방학 때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즐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정말 재밌게 즐긴 건 5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읽을 수 있는 것과 그걸 즐기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3학년이 이해하기에 해리포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년이 올라간 후반부로 가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겨울방학 때 얘가 즐겼던 해리포터의 즐거움은 이런 거죠. 식당 갈 때 이렇게 탁 들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애기가 어린애가 이렇게 두꺼운 영어책을 읽어 이 재미로 읽었죠. 그러면 작가님은 그럼 집중 듣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면 읽어주셨나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아이가 그림책 같은 접했나요? 경우는 대부분 제가 읽어줬고요. 엄마가 읽어주셨구나. 네, 그림책은 정말 그 목이 터져라 읽어줬는데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아이가 따로 파닉스 과정이나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읽기가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읽기가 시작되었어도 제가 전권 그때 가서는 이제 꽤가 나니까 전권을 읽어주지는 않지만 그림책을 계속 읽어줬어요. 왜냐면 그림책을 가지고 이 아이랑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되게 많은데 관계도 좋게 만들지만 이 아이의 독서력을 키워주는데 정말 좋거든요. 아유, 그럼요. 정말 문해력은 그림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림책을 읽으면서 주고받은 대화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도 그림책을 가끔씩 얘들아 이거 봐 이 책 너무 재밌지 않냐 이러고 읽어주기도 합니다. 어른도 즐기는 그림책이니까. 그럼요. 네. 그림책을 아이들과 같이 읽었을 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해리포터는 읽어주려면 6개월이 걸리겠지만 그림책은 읽어주는데 5분이면 되거든요. 5분이면 공감대 하나가 형성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할 만한 아이와의 것이. 어릴 때의 소중한 추억 하나가 생기는 것이기 그리고 때문에. 지금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창조론 진화론을 얘랑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서로 즐겁지 않다 하더라도 노랑이와 파랑이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네. 그 노랑이와 파랑이라는 그림책에는 노랑이는 계속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누가 여기를 갖다 놓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랑이는 제가 그 노랑이가 이 얘기했는지 파랑이가 이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파랑이는 모든 건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은유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은유한 얘기인데 진화론 창조론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게도 어렵지만 이런 은유의 이야기는 5살, 6살도 충분히 그림책 읽으면서 즐거워하고 자기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요. 이런 공감대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고 이러는 것들을 위해서 둘째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첫째는 머릿속으로 늘 굴리고 있었죠. 레벨이 어떻게 되고 얘가 지금
이만큼 이 수준의 책을 읽었으면 이제 좀 더 땡겨도 되겠는데 이런 네, 보통의 부모님들이 계획을- 항상 첫째에 대해서는 네, 제가 거의 많이 그렇죠. 하고 있었고 둘째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언니가 해봤는데 레벨 소용없더라. 이거를 깨닫고 네. 훨씬 더 자유롭게 했죠. 그랬더니 지금도 영어 성적 자체는 그 첫째 아이가 더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둘째 아이도 뭐 시험 영어를, 점수는 네, 영어를 네, 걱정하는 네. 수준은 아니지만 네. 둘째도 영어는 잘해요. 아, 네, 네. 영어는 잘해요. 네. 작가님도 한 가지 근데,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아까 그러면은 대화를 나눌 때는 네. 우리말로 대화를 나누셨겠죠, 그쵸, 당연히. 그럼요. 이 부분도 또 헷갈려 하시거나 네. 엄마가 영어를 아주 잘해야만 아유. 가능한 거냐 이런 첫째를 거 키울 얘기하실 때는 텐데. 첫째를 키울 때는 음. 또 그 환상 속에 있었잖아요. 네. 영어 그림책을 읽었는데 영어로 내가 대화를 해야 되지 되나?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에 어떤 책을 읽으면 이 아이와 나눴으면 좋겠는 영어 대화들이 이렇게 그래요? 많이 다녔어요. 스크립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스크립트를 제가 자연스럽게 말하지도 못했지만 스크립트대로 질문을 해도 애가 따박따박 대답을 안 해주고 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영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모국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첫째 때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도 어. 영어로 못하면 사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맨날 애랑 할 수 있는 얘기가 어. What color do you like best? 아주 쉬운 영어들. 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영어 안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진 맞아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네. 정말 또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이거 의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네. 영어로 잘해주는 엄마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고 그 엄마네 애는 우리 애보다 영어를 더 잘하겠지만 뭐 괜찮더라고요. 이 아이랑 나누는 이야기가 더 재밌고 더 중요한 게 많아서 맞아요. 둘째랑은 네. 둘째랑도 그렇고 첫째랑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당연히 우리말로 했죠. 아니, 오히려 뭐- 물어봤어요. 이거 질문 영어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니? 음. 내가 너랑 영어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엄마가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이거 영어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막 그러면 오히려 엄마를 가르쳐주는 재미에 그렇죠, 신나서.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애들이 대답을 할까? 그러면 얘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자기네들이 짜준 적은 있지만 우리말로 대화해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의 큰 진입장벽으로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사실은 이제 그림책은 사실은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말 그림책이건 영어 그림책이건 상관없이 지금도 관련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손쉽게 아이들의 사고력도 높여주고 인성교육할 수 있고 인문학에 대해서 같이 통찰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그림책인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네, 엄마들이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제일 큰 허들이 뭐냐면 영어 그림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게 재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책. 요즘에 굉장히 이제 그림책에 대한 육아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진짜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영어 그림책이 쉽지 않거든요. 글자 수가 적다고 해서 글량이 적다고 해서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도 많고 은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님 아드님은 되게 폭넓고 어려운 영어를 그림책으로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듯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소설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첫째 아이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시험은 자기가 더 잘 치지만 제 영어가 더 훨씬 더 영어 같은 영어야. 엄마 나는 영어 잘하는 외국인이 하는 영어를 하고 쟤는 그냥 진짜 그쪽에서 원어민이 하는 거 같이 영어. 해. 네. 그런데 어린애가 하는 영어 같이 하지 하고 비웃기는 하지만 걔 둘째는 영어를 가지고 말하거나 알아듣거나 하는 거에 그 폭이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영어로 하면서 비유를 하거나 이디엄 사용 많이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애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디엄 사용 많이 하고 그러고
제가 얘가 영어를 그림책으로 가르쳤더니 이런 부분이 다르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말할 때 아무렇지 않게 as 용법 이런 거 있잖아요. but I not to 뭐 네네. 이런 이디엄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 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툭툭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머릿속으로 한국어를 대입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치동에서 이제 사셨지만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부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어떤 기반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이 제가 대치동에서 애들 키우면서 학원 안 보냈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학원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 엄마들만큼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하지만 어떤 학원들도 다 유행이 있어가지고요. 그쵸. 요새는 어떤 풍의 학원이 유행이야. 요새는 영유도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야. 이런 것들은 제가 그걸 아는 걸 워낙 재밌어하기 때문에 늘 귀를 곤두세우고 있으면서 정보를 들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 애를 보내고 우리 아이 교육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저기 꼭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 보낸 게 많고 저 첫째는 자기한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을 하겠지만 자기한테는 필요 없다 이런 쪽이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저희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부터 학원을 다니거든요. 중3 때까지는 진짜 학원을 하나도 안 안 다녔고. 다니고. 누나는 로스타임 때문에 학원을 다니기 싫어했지만 둘째는 로스타임 때문에 다니는 애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잠깐 빈 시간에 친구들하고 막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로스타임이 저렇게 생기는데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로스타임 외에는 공부를 하던 첫째는 안 보내는 게 맞지만 자기가 싫어하니까 둘째는 로스타임 때문에 다니는 애면 그 즐거움에 학원의 시간을 버티니까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걔는 그리고 놔두면 로스타임도 놀고 큰 타임도 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에바에 이런 건 것 같은데요. 에바이에 케바케로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건 찬성, 대찬성. 하지만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보내야 할 것 같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대치동의 찐 엄마표 영어 대선배맘으로서 아이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학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표로 아이를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엄마표 과학 뭐 별의별 거를 다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메타인지 능력이 특별히 높아서 자기한테 학원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보다 엄마표로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학원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왜냐면 그 정보 아는 게 제 취미였으니까 그 취미에서 뽑아낸 학원들로 세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학원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선택하지 않음을 지지해 줄 수 있었던 게 저는 엄마표에 엄마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인생에서의 어떤 큰 영향.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나를 믿고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고요. 되게 이게 가장 큰 중심인 것 같아요. 엄마표가 애도 키우고 어른도 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작가님 또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닿았으니까 또 좋은 이야기들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또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